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법정심사기구에서 임의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월 31일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개혁 법안 이렇게 될 텐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배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규제는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잘못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나쁜 규제는 없어야 하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쪽에 초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헌법 체계상 법률의 제출 권한은 이제 국회의원과 또 정부에게 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출된 것도 아니고 법률상 권한을 갖지도 않은 이런 어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또 심사의 문제점 같은 것들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예가 있다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도 제가 세월호 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선박의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낡은 배를 가지고 운행하다 이런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규제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특히 작년에 이제 동양그룹의 CP 발행으로 인해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돼 가지고 이런 피해들이 더 많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외국인 학교에 있어서 내국인 학생들 비중을 이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소시킬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바람에 못한 것도 있고요. 또 부패방지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법 적용을 사립학교나 이런 데까지 확장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런 부패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부적절한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입법 취지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소비자의 피해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지난번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 하셨죠? 그때 뭐 많은 언론에서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푸드 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 뭐 푸드 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도 했고 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중에는 일용직 신고가 너무 좀 규제가 과도하다 이 피해도 우리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규제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보탬이 되는 것.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입장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제각각일 터인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는 참 어려우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예로 드셨던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그 규제 완화했더니 대기업이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일용직 사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분의 심정에서는 또 규제를 통해서 좀 노동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늘 양면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뭐 예를 들면 전통 그 시장을 보호한다든지 네. 또 대형마트의 어떤 영업 시간이나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네, 이런 네. 이제 소위 전통 시장을 보호하고 영세한 그 자영업자들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경쟁제한적이라고 그래서 다 폐지하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경쟁 제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 시장이라든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입법 목적상 네. 여야가 법으로도 통과시킨 건데 네.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를 경쟁 제한적이라고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올해 뭐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해서 뭐 거의 1억 명 이상 전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2009년도에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막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국민들의 너무 많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피해거든요. 이런 네.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가 갖고 있는 양면성, 정말로 필요한 규제, 네. 공익적 규제, 또 국민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안전 관련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관료들의 어떤 이제 그 소위 불필요한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균형 있게 봐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뭐 규제는 암덩어리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지나치게 이제 완전히 규제 완화로 가버려서 정말 정작 필요한 규제조차도 폐지되는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대표 그렇습니다. 발의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인데 핵심 골자를 좀 알기 쉽게 풀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요. 거의 국회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제출 권한을 정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데 네. 정부 각 부처가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의결 상정조차를 할 수가 없게 힘이 되어 있습니다. 세네요. 그러니까 네. 다 이 규계위를 통과하려고 노력을 네. 하려고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도 이 규계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너무 지나치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우리 헌법에 맞게 법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의 그런 본질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규계위의 어떤 법적 성격을 이미 자문기구화해서 네. 권고 기능을 하는 정도로 함으로써 심사 권한을 일정하게 네네. 좀 제한하려고 하고요. 또 균형 있게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완화만이 아니고 국민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 필요한 대로 오히려 강화하라는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도록 좀 업무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처가 규제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규제를 조정하거나 총량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이런 본래적 기능은 그대로 살리겠지만 네. 정부 부처의 어떤 본질적인 법안 제출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임의기구화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이런 그 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권한은 그 각 부처가 갖고 있고 거기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그걸 다 검토해서 그렇죠. 국회에 내는 거고 또 네. 국회는 그걸 받으면 국회 나름대로 다 심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아무런 어떤 헌법적인 권한도 없이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선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의 목적 부분은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라는 대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불필요한 행정 규제 폐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 신설 이건 사실 필요한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거 동의하지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법의 목적에다가 네. 행정 규제의 폐지나 새로운 규제의 신설 억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제는 없애야 될 것과 강화해야 될 것의 양면성이 있다면
법에도 균형이 있게 그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함께 동시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이런 이제 균형이 필요하니까. 암묵적으로 안전은 워낙 필요한 거니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그런데 이제 거니까요. 법의 목적에 이렇게 그 폐지, 억제만 언급하게 되면 규계위 위원들은 우리는 없애는 쪽으로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필요한 규제도 자꾸 이제 손을 대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네. 법의 목적에 굳이 그런 것 없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규제를 강화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대목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행정부의 자체 심사로 바꾸고요. 네. 또 그뿐 아니라 규제 강화 법안 심사를 요청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그동안 첨부했었나 보죠. 위원회 심사 네, 네, 의견이. 네. 이것도 자체 심사 의견으로 바꾸면서 제외시키셨는데 네. 혹시 이 경우에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된 또 다른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는 정부 각 부처가 내는 거니까 결국 네.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부처가 책임지는 거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보다 더 신중하게 또 충분하게 법안을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지나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이나 우리 법률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하고요.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절차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충실히 밟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정확히 나눌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권고하는 제3자로서 볼 때 이러이러한 점을 검토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고 의견을 행정절차법상의 그 입법 예고 기간에 해주면 각 부처가 그런 규계위의 권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 예고 기간 지나서 법을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권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강화 철회를 권고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삭제가 됐고요. 예. 이 권고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공개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이제 어떤 사안이 어떻게 결론만 지금 공개가 되는데요. 네. 특히 그 회의록 공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사립학교를 그 부패방지법에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게 규계위에서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네. 당시에 규계위 민간위원 15분 중에서 8분이 사립학교 교원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의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심의를 했는지를 내용이 다 공개가 되면 아무리 본인이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께서 사후에라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시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이제 규계위 위원 구성이 큰 심각한 문제가 민간위원 그 15분 중에서 또 8분은 또 사회이사, 기업의 사회이사를 하셨거나 또 현직 사회이사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기업에 안으로 편향된 굴러요. 예. 어떤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 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국민들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국회도 사실은 이제 소위원회나 이런 데 그 속기록을 작성 안 하다가 속기록을 다 작성하도록 국회도 투명성을 강화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 국민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특정 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입법하면서 업계 편드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투명성은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권고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권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힘도 별로 없는데 뭐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런 네. 점에서 여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권고가 네.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국회에서 입법 심사라는 게 뭐
졸속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입법 과정에서 그런 규계위라든가 각계 이해 당사자들 또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를 다 네. 참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계위에서 그런 권고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면 네. 서로 그 부처에서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도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이 법안 심사를 할 때 네.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속기록 얘기도 하셨는데 위원회 회의록 그 속기록도 이제 공개한다 하셨. 지금은 공개가 전혀 안 됐었나 보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국회의원들도 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공개 안 하는 것은 사실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군요. 지난 16일 정부가 그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네.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이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다라고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개정안이 나왔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잘못된 규제 하나가 엄청난 국민적 피해로 온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호의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규제를 소위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법률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법은 법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법 구성이 되거든요. 어떤 네. 거는 소위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거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하는 예. 수밖에 없는 그 법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이 법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전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고려 사항에서 국민적 이해를 입장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다 특별히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업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지난 3월 말에 이제 개정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 참 궁금하고요. 이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작년 이제 동양증권 사태를 우리 정무위에서 검토를 하면서도요. 네네. 이제 여러 의원들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했고요. 네. 또 국회의원들이 규제 활동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법안 제출 권한이라든가 국회의 입법 심사 권한, 입법 권한을 네.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네. 올해 안에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세하게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뭐 다른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래도 공감대가 공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이 개정안과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쏟고 계신 또 다른 법안이나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참에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정무위에 있고 네. 있다 보니까요. 그 작년에 이제 남양유업 대리점주께서 그 부당한 가불관계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대리점 관련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걸 네. 제출해 놨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네. 우선적으로 남양유업 방지법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금융회사들의 어떤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 우리 그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예.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현안으로 있고 네. 그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는 것이 네. 하반기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멀지 않아서 또 한 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